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IR, PR 공시 세 가지를 다 하든 아니면 PR만 하든 어떤 위치에서든 주식 담당자는 그 보도 자료를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가 회사가 이제 임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다 반영을 해야 되고 결국 이제 기자들한테 이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될때 주가가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원하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일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도 이제 주가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기업의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암만 보도자료에다가 금치를 하든, 화장을 하든 간에, 그거는 일시적인 요인일 뿐이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일시적인 요인을 주의해야 되고, 이 보도자료를 쓰는 기자, 또는 보도자료를 받아서 쓰는 기자, 또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어떤 주식 담당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현혹하는 보도자료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아시면, 일단 그걸 받아들이는 일단 투자자들, 또는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투자자들도 이 노이즈에 대해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기본입니다.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 제목에 이제 들어가는 평균적인 단어, 우리가 최초다, 우리가 유일하다, 그게 확실한지 사실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청신호다. 사실 지금 이제 청신호라고 한다는 건 이전까지는 안 됐으니까 숫자로 연결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유상증자, 공모 유상증자 하는 경우에는 이 최대 주주가 책임 경영한다. 아니 책임 경영을 그동안 안 한 것도 아닐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책임 경영한다 이런 거 쓰고, 그리고 이제 사업이 순항 중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가 된다. 사실 그 기대든 뭐든 간에 이 보도자료에서 핵심은 실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는 분야인지, 그리고 그 실적으로 연동되는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보도자료 중에 안 좋은 보도자료들의 대부분의 어떤 공통점은 실적이랑 연동이 되지 않고 일회성적인 요인들을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이제 짜릿하게 써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또 기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우리가 신사업을 하는데 이 신사업의 어떤 시장 규모가 어쩌고 하면서 아직 이 시장에 마켓쉐어를 어느 정도 가져가지고 있지도 못하는데, 일단 시장 규모를 엄청나게 부각을 합니다. 왜냐면 부각할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진출하는 시장들 다 합치면은 엄청난 이제 시장으로 진출하는 코스닥 기업들도 있을 텐데, 몇 조 시장, 몇십 조 시장, 우리가 이쪽으로 진출한다. 그리고 표현들이 대부분 이러죠. 몇 조 시장 진출, 몇 조 시장 정조준, 뭘 정조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제 구닥다리 같은 표현이죠. 정조준. 이런 거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시장에 진출하는 건 진출하는 거고, 실제로 그 텍스트를 읽어봤을 때 정말 지금 숫자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 기술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실적 올라오는 속도가 결국 이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속도를 맞출 수 있느냐, 그걸 같이 인덱스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그 텍스트만 바로 바라보고 달라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몇 조 시장 진출한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그런 보고서를 쓰는 기업들 치고는 장기적으로 잘 된 기업이 거의 없더라.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쪽에서 파운드리 관련된 테마가 있다. 또는 최근에는 메타버스가 있죠. 메타버스와 관련된 테마가 있다. 이러한 테마랑 연동되는 거를 어떻게든 회사가 연관 지으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업종에서 숫자가 바로바로 찍힐 수가 있나요? 숫자 안 찍히잖아요. 그냥 마치 이쪽 테마로 편승이 되면서 조만간 이제 실적이 터질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현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테마에 속한다라고 이제 뒤늦게 이야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처음 이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그 1등, 2등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시세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등, 4등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또 손들면서 우리도 이제 뭐 테마주로 같이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온다면 그 테마는 거의 끝물로 가는 어떤 상황으로 되는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테마가 꺼졌을 때 과연 그 기업이 그 테마로 인해서 숫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잠깐 어쩌다가 뭐 실적이 나왔거나 약간 유사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과로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자료를 써서 주가가 올랐다. 거의 10중 8구는 원위치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정말 싫어하는 보도자료인데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엄청난 그 정치인이 방문을 해. 뭐 또는 뭐 엄청나게 유력한 사람이 회사에 방문을 해. 아니 방문하면 뭐 실적이 터지나요? 방문한 거지. 막 대단한 사람이 방문할 것처럼 막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개발을 하는 애가 막 방문을 할 거예요. 방문은 방문이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돼서 사업이 됐다라고 하는 걸 써야지. 방문해서 마치 사업이 될 것처럼 이제 그 기대감을 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본 투자자들은 얘네들이 방문해가지고 조만간 뭔가 계약이 터지지 않을까? 그런 거는 거의 잘 안 됩니다. 그 이후에 보도자료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누가 방문해가지고 그 되는지. 대부분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거의 끝물에 그 해당 이제 박사가 방문까지 해가지고 뭐 IR을 하거나 PR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바이오 시세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바이오 회사가 어떻고 막 이런 거만 설명하다가 그게 다 투자가 되고 끝나고 마지막에는 그 연구하고 있는 박사가 방문해서 뭐 IR을 하죠. 그러면은 그 연구자들의 어떤 자세는 어떠냐면 임상을 해봐야죠 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요. 자신들은 이제 임상을 해봐야 결과가 나온다는 식으로. 근데 투자자들은 와 임상하면 무조건 대박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텐데 그렇게 대답 안 한다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시장이 더 이제 요구하는 거는 임상 데이터를 요구할 텐데 박사가 방문하면은 그걸로 이제 모멘텀이 거의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어떤 업황과 관련 없는 어떤 정치인 방문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어, 유력한 인사가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어떤 실적을 갑자기 끌어올리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속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좀 걸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시장에서 잘 먹히는 어떤 보도자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오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회사들은 특징주를 엄청 씁니다. 특징주도 그 언론사에 요청을 해야 그 특징주를 써주는 거죠. 정말 이제 시세가 많이 올라서 특징주를 자연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업들이 특징주를 요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치 특징주를 쓰면 주가가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 특징주를 쓰면 이 기업이 당일의 어떤 시세에 영향을 받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서 차익 시현 매물이 거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유를 알게 되니까 추가로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막 사는데. 그래서 일단 뭐 특징주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는 그 회사가 내세울 게 별로 없으니까 이 특징주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좀 견인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회사의 심리가 있다. 그래서 특징주도 뭐 한 10%, 15% 시장에서 주목받는 테마이기 때문에 특징주가 나오는 거면은 그거야 뭐 기자들이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뭐 한 2, 3% 올라가는데 막 특징주 튀어나오고 5%, 6% 올라가는데 특징주 튀어나오는 거는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특징주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는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에 의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언론사에 이제 보도자료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언론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언론사라고 치면은 그 A라고 하는 언론사는 보도자료를 썼기 때문에 특징주를 못 써요. 그렇다면 이제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특징주를 고려를 해서 몇몇 언론사를 빼고 보도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주가가 영향을 받고 주가가 좀 괜찮으면 그 최초의 보도자료를 안 줬던 회사 세 군데에다가 연락을 해서 특징주 좀 써달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다 이 특징주를 그 회사의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이제 시세가 강해서 특징주가 써지는 경우 아니면 특징주 많이 쓰는 기업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론사를 대부분 골고루 씁니다. 뭐 대행사를 쓰기도 하고 회사는. 그리고 한 군데 언론사만 주구장창 나오면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 막 여러 군데 써가지고 특징주 쓰고 하는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 그런 거에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고, 이거 되게 웃긴데 MOU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대부분의 업무 협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회사랑 이번에 전방위적인 업무 협약을 했다. 전방위적인 업무 협약? 사실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회사랑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쓰지도 않고 막 업무 협약을 했대요. 그리고 업무 협약이 항상 그 기업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 협약으로 기업의 실적이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마치 실적이 금방 터질 수 있는 것처럼 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고 텍스트 내용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공급계약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말 기준 매출의 10% 이상을 공급을 하느냐. 근데 어떤 기업들 보면은 일본 뭐 소재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이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공시가 안 나오도록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더를 나눠서 주문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자연스럽게 피하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뭘 이제 원재료로 구매하고 있는 건지, 어떤 장비를 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피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그런 회사는 심지어 보도자료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자기들이 어떤 걸 사는지, 대기업이 어떤 걸 이제 구매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서 그 쪼개서 이제 쓰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못 쓰죠. 삼성이라고 하는 곳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보도자료를 쓰면은 다 체크가 돼서 거꾸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들은 이거 뭐 매출이 조금 나왔는데 사실 이제 직전 연도 말 기준 10%도 되지 않고 자율공시사항은 보통 3%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안 되고 얘 조금 매출이 나왔는데 마치 이 신규로 나온 매출이 대단한 것 마냥 시장에다 알리려면 보도자료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도자료에 어떤 회사가 신규로 매출이 나왔다라고 막 쓰는 경우는 그거에 그렇게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가 안 될 만큼의 규모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대기업 중에서 이걸 숨기고자 노력을 하는 그런 뭐 삼성이나 뭐 LG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납품되는 거 아니면 대부분 이제 그 약간의 어떤 매출 나온 거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는 이거 진짜 골 때리는데,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이제 새로 바이오를 하고 있지 않다가 신규로 바이오를 하거나 또는 이제 새로 바이오 기업으로 상장되거나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연구진이 막 대단하다고 해요. 뭐 미국의 어떤 뭐 대학 출신이고 뭐고 부각할 게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임상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 않고 겨우 있어봐야 뭐 전임상 데이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임상을 한 임상 데이터가 없는 바이오들의 경우에는 또는 임상 1상 정도만 있는 경우,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가 제가 중요하다고 주로 말씀드리는데 할 수 있는 게 사실 연구진들이 대단하다라고 부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이제 초점을 맞춰서 흥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놈이 임상을 한다고 해도 결국 이제 임상 결과가, 임상 데이터가 핵심이지
이런 이제 투자 포인트에 속는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투자 포인트에 속지 마세요. 보도자료에 속지 마시고. 그리고 이 어떤 뭐 대기업이랑 그리고 해외 어떤 유망 기업이랑 마치 이제 같은 걸 하는 것도 아닌데 비슷한 걸 한다고 얘기도 하고 뭐 겹치는 부분들을 막 알려가지고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좋은 기업은요, 보도자료 안 써도 시장에서 알아서 주식을 삽니다. 다만 이제 PR이나 IR을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회사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해서 이거를 좀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싶은 보도자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요새 이런 기업들에 납품을 했는데, 이걸 보고 다른 너네 기업들도 연락을 해라. 그래서 그런 그 마케팅 형태의 어떤 느낌이 나는 보도자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이제 또 쓰는 이유가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정도는 좀 알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그 가져야 될 정보의 어떤 괴리를 좀 축소시키기 위한 보도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의 어떤 전달을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목도 좀 자극적이지 않고 팩트가 이제 많이 들어간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제 유망한 회사와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보도자료는 일단 시장 규모 얘기하고 그 시장에서 어떤 기업이 시가총액이 얼마고 뭐 엄청난 시가총액이고 요즘 뭐 미국에서 뭐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이거 유사한 거 합니다. 이런 걸 써요. 실적 나오냐고요. 실적 안 나오잖아요. 숫자 나오냐고요. 숫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겹치는 사업 하거나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이제 시장에서 그 속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무슨 논문을 어디다가 기재를 했다고. 논문 기재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번에 뭐 어떤 기술 개발했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그게 고객사가 채택을 했냐고요. 그 기술 개발해가지고 고객사가 채택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주가가 가겠어요? 그냥 옆으로 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술 개발했고 잠깐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상용화가 되냐고요. 대한민국에 기술 좋은 기업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기술들이 다 상용화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결국 이제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시점을 찾아내면서 그 길목 좀 전에 투자를 하는 게 선수들인데, 그냥 뭐 회사에서 기술 개발했다 뭐 좋죠. 그냥 회사는 그 회사가 이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면은 동시 담당자들은 우리가 이런 거 기술 개발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그냥 시장에 알리는 거지, 이런 거에 막 심취해가지고 달라드는 일반 투자자들은 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이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A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로 보도자료가 써지는데 쓸데없이 그 A라고 하는 투자 포인트의 어떤 내용에 상관없는 내용이 끄트머리에 한편 이 회사는 요새 이런 거 하고 있다, 이게 써져요. 그거는 보통 대부분 회사 임원이 한편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나 요거 요새 우리 하고 있는 거 요것도 하나 더 써서 내라, 그런 걸 하는 건데, 저는 그 보도자료의 어떤 질을 떨어뜨리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내용들은 걸러 들으면 되고, 한편이라고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앞에 이미 썼던 내용을 재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를 보면은 재탕이 계속 나오는 기업들은 할 말이 없어서, 근데 주가는 더 떨어지지 말라고 그냥 재탕을 막 내보내는데 실적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됩니다. 시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어떤 그 보도자료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어떤 내용인데, 굉장히 이제 제가 이거를 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회사가 보도자료에 문단별로만 사실을 나열을 해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심플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자라고 합시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 파운드리 관련된 뭐 또는 D램 관련된 어떤 사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회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업을 마치 그 두 문단만 보면은 이 A라고 하는 회사가 이 삼성전자의 어떤 공격적인 어떤 부분들 때문에 성과가 있을 것처럼 써버립니다. 그걸 이제 마치 3단 논법과 같이 이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투자자가. 이제 보도자료를 보고, 이거 내용보만 보면은 이 회사가 여기에 연관되어서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고난이도의 어떤 수법이에요. 문단별로만 보면은 사실인데, 그 문단을 합쳐서 보면은 이게 마치 3단 논법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래요. 그냥 문단별로 사실인 부분만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팩트가 있고 의견이 있는 거예요. 의견은 뭐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 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해외의 어떤 바이오 기업들이 뭐 이러한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위아래를 보면은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걸 하고 있구나. 걔는 걔고 얘는 얘예요. 그게 꼭 맞다고 해서 성과가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그 IT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최근 이제 시장 트렌드가 이거다. 이 기업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쩌라고요? 상용화되고 채택됐냐고요? 아니잖아요. 언제 채택되고 언제 상용화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료만 보고. 그냥 연구 개발 하는구나. 그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최근에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좋고 뭐 성장성이 있고 뭐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뭐 최근에 뭐 테슬라가 어쩌고 아주 뭐 용두사미처럼 위에는 그러한 사실들을 엄청나게 막 때려박고 이제 우리 회사 얘기를 쓰는 거죠. 어떤 회사 얘기를 쓰는 거죠. 우리 회사는 당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근 뭐 2차 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개발하고 있다. 문단별로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회사 관계자는 최근 2차 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런 신사업을 통해서 뭐 성장의 발판을 무슨 발판을 언제 실적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단별로만 보세요. 문단별로만 사실 부분만 보고 우리가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든 그 보도 자료를 보든 간에 사실과 의견을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되고 사실만 팩트인 부분들만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문단별로만 보고 그 문단을 통째로 봐가지고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확대 해석을 제일 경계해야 돼요. 그냥 팩트만 받아들이세요. 그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어떤 소설로 빠져들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 쓰는 담당자들은 그냥 시장이 엄청 좋고 시장에 대해서 뭐 대단한 시장인 것처럼 쓰고 우리도 좀 거기에 이제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것처럼 나열을 하고 뭐 우리도 이제 신사업이 좀 잘 될 것처럼 쓰고 그러면 세 개 합치면은 우리 사실은 팩트는 우리 회사 신사업 하는데 이 사업 합니다. 이건데 마치 이게 막 대박 날 것처럼 이제 쓰는 거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 뭐 앞뒤로 이제 미사역으로 쓰는 건데 이게 팩트만 구분해서 내용을 이제 받아들여야 그 이렇게 이제 속지 않는다. 속는다? 본인 스스로 사실 자가당착에 빠지는 건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이러한 보도자료를 특히 많이 쓰는 기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기자들의 어떤 기사들은 이름을 기억해놨다가 걸러서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 재탕하든지 뭐 맨날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하거나 이런 보도자료 쓰는 회사들 그리고 특징 좀 막 남발하고 뭐 별 내용 없는데 자꾸 이제 마치 관련 있는 것처럼 억지로 회사 주가 부양하려고 쓰는 경우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자꾸 기대감만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보도 자료들은 잘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